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 다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이재명의 표정, 이재명의 낯빛이 누렇게 떴다, 이런 이재명의 결정들, 표정을 보자면 참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라고 하는 이 평범해진 이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렇게 날 것이냐, 일찍 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러지도 않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판부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결정을 했고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이재명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재미있는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비롯해서 일본의 대망도 있고 로마 이야기를 다룬 많은 전쟁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이 현실 정치가 훨씬 재밌다. 재밌다라는 표현, 훨씬 관심을 끌게 되고 훨씬 정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이재명의 지금 다음 수는 무엇일까? 이재명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꼼수, 범죄적인 이런 머리, 두뇌, 어떤 경우에도 이 꼼수를 발휘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짭니다.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범죄적인 능력입니다. 지금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이재명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어떤 전략은 무엇일까? 이게 일이 잘 되자면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일이 안 되자면 손발이 맞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라는 부분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역시 지귀현 쇼크입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 법조계 모두 지귀현 재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 이 부분에 거의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귀현 이 판결에 대해서 부장판사도 반박하는 글을 올렸고 검찰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판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판결을 바꿔버리면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지귀현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지난 30년, 40년간의 이런 우리 법조계의 관행을 깨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비판들입니다. 검찰 쪽에서는 지귀현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왜 항고하지 않느냐. 즉시 항고 아니라도 보통 항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그동안 일만 있으면 무조건 항고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봅니다. 그게 검찰의 태도였는데 왜 항고조차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이 심우정이 이 석방 지휘를 하기 전에 검찰 내부에서도 박세현 특수본부장입니다.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귀현이 이런 결정, 그러니까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귀현 이 판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을 때 일주일 내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법 규정을 어긴 셈입니다. 법 규정을 어기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어기고 일주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한 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맡고 있는 형사재판, 이 첫 재판에서 구속 취소 이 심리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검사 측. 의견을 듣고도 상당 시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귀현 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 심리를 열어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때 이건 이례적인 것이다. 지귀현 판사가 아마 굉장히 결단을 내릴 것 같다. 이건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보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지귀현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판사도 이제 월급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소명은 있죠. 그렇지만 다 자식 키우게 되고 눈치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완벽한 판사, 완벽한 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다른 판사들, 대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검사들, 대검찰청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들어봐야 합니다. 단순한 눈치 보기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기현이 칼을 뽑습니다. 지난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방입니다. 검찰이 오늘 심무정이 출근을 하면서 자기는 법리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무슨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지기현 이 판사가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그 많은 사람들 재판을 전부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관련되는 검찰 조서라든지 많은 증거 자료들을 지기현 판사는 거의 다 들여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기현 판사가 무슨 호남 출신이다. 호남 출신으로 서울로 와서 서울대학을 다녔다. 과거 또 이 판사로서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지기현을 믿은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을 석방 결정한 것, 이게 이례적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석방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석방될 수밖에 없다. 이 공수처가 잘못한 것이고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변호인 측이 파고든 부분, 이게 굉장히 날카롭고 적중할 것이다. 물론 이례적인 판결은 되겠지만 이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도 설마 판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 안 되면 미루기라도 할 거다. 이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미루긴 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검찰 조서를 전부 다 들여다본 겁니다. 윤 대통령 관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군사령관들의 검찰 조서 모두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내세운 것, 겉으로 딱 내세운 것,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찬반만 있을 수 있는 것. 날짜로 계산하느냐,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우리 이제 시간으로 계산할 때가 되었다. 이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맞다. 이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립니다. 근데 그 밑에는 공수처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잘못된 거다. 이 불법 수사다.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기소가 잘못된 것이다. 또 그 더 밑에는 내란 혐의 자체가 이 지금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석방이 되면서 이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되는 많은 그 계엄군 사령관들도 석방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계엄군 사령관들은 석방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재판은. 그러니까 내란 혐의가 아니어도 직권 남용이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직권 남용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도 할 수 없고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은 다른 부분이다. 지기현 판사의 고민이 이어졌을 겁니다.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였다. 그렇다면 정말 구속 기한의 문제, 이 부분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딱 문제가 됐다, 이번에. 그래서 이 판결문을 낸 겁니다. 이재명이 깜짝 놀란 것은 이재명은 당연히 지기현이 이 시간을 끌 때는 최소한 이런 석방은 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라도 끌 것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있었다. 내란 혐의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기현이 일반적인 판사가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방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까지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상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이 이재명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었죠. 이재명이 그렇게 믿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낸
결정적인 것은 그 시간의 계산이었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를 매일 열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탄핵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기현 판사를 탄핵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결정은 쥐기현 판사가 한 겁니다. 쥐기현 판사를 지금 탄핵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 재판이 걸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의원들 모두 선거법 위반 재판부 다 걸려 있습니다. 사법부에. 판사를 탄핵하는 걸로 이게 설득력이 있어서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심우정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심우정은 검찰은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 논란될 수 있다. 날짜 계산해오던 걸 시간으로 바꾼 건 획기적인 것이다.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즉시 항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은 될 수 있다. 검찰이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이 결단을 내렸다. 자기 책임이다. 근데 이게 법을 위반하고 뭐 검찰총장의 결정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런 걸 결정해야죠. 검찰 내부에서 이 쥐기현의 결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의견이 나뉠 때는 누가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총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고발될 사유고 이게 무슨 뭐 탄핵 사유입니까? 이재명이 이제 방법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라도 두드려 패야 지금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은 것이 오늘 적절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장 오동훈 처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검찰에서 오동훈을 지금 소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영장 청구, 국회에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맞고발을 하면서 이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발이 맞물리면서 충돌을 하고 이게 그대로 헌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전부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동훈은 잘못한 것이 이미 판결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항고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결정을 검찰총장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 지금 수순들을 보면 이재명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절대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쥐기현 이 재판부가 시간은 끌어줄 것이다라고 계산했는데 석방 결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선고는 못합니다. 이게 심리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못합니다. 또 오늘 적절하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서 자기를 먼저 선고해 달라 빨리. 자기에 대한 탄핵 뭐 각하든 기각이든 뭐든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답답해진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더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6일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재판부 한 달을 간격을 뒀습니다. 지난달에 결심 공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 선고를 내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뭐 더 이상 다퉈볼 것도 없다라고 재판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선고를 일주일 만에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 뒤로 늦춰놓았습니다. 이런 지금 급박한 정국에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선고가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1심은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입니다. 검찰은 또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2심에서 뭐 쟁점도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2심에서 좀 형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걸 노려왔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로 뭐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면 26일 자신의 재판에서 이 무죄로 뒤집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법원에 가서 이 벌금형으로 낮춰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또 굉장히 쟁점화시켜서 다투어볼 여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3개월 이내 뭐 4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내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노리고 있었던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열려서 만약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대법원 재판까지를 깔아뭉갤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회에서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가지고 불소추 특권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벌금형으로 이 감형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건 다시 또 민주당 개딸을 비롯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이제 끌어모이지가 않습니다. 검찰을 때려 패도 공격을 해도 모이지가 않습니다. 손을 벌릴 곳은 대한민국의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좌파 세력들 다 끌어모아도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다 끌어모아도 그 5배, 10배가 지금 보수 우파 이 집회 시위 세력에 억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쪽의 결집도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재판 전국에서 이건 뭐 정치와 법치가 뒤엉키게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파는 똘똘 뭉쳐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단식을 하거나 이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집회도 쉽지 않다. 모이지도 않는다. 모아봐야 보수파에 진다. 단식을 하려고 하니까 어제부터 뭐 김경수가 나서서 자기가 먼저 단식을 해버렸습니다. 또 이재명 단식은 뭐 누구 믿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데 이재명은 뭐 단식을 뭐 한 달 가까이 가도 멀쩡합니다. 이재명이 앞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기현 이 쇼크로 인해서 이재명, 문형배, 오동훈으로 이어지는 이게 소위 이재명 대권 카르텔입니다. 이재명 집권 카르텔입니다.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기현 재판장의 이번 판결은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재명으로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뭐 이 여당의 지도부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리 대응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전은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보수 우파는 뭐 많은 종교계도 나섰고 뭐 전환기를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보수 우파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재명은 박살을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찬성하거나 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불공정하게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형배, 오동훈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두 쪽으로 쪼개진 것이고 오동훈은 이 처벌입니다. 오동훈은 처벌을 받고 공수처는 이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은 법적인 대응에 충실할 때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두 쪽으로 쪼개진 상황에서는 재판관들이 또 국민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선고를 지금 뭐 각 재판관들이 어느 쪽이든 결심은 했을 겁니다. 이 정도라면. 그런데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이재명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이재명 직권을 위한 이재명, 문형배, 오동훈 이 카르텔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지금은 이제 국민 여론전보다는 법리전에 충실할 때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개헌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법리 또 더 나아가서 만약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다. 또 꼭 그게 필요하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국정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 이재명 민주당보다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 이 대내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생물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물인 만큼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정치의 물꼬가 어디로 흐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정말 적을 헤쳐나갈 무슨 길이 있겠느냐 라는 상황에서도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보자입니다. 기다려보자. 버티자. 또 뭐 상대편이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만큼 다이나믹합니다. 직위연 쇼크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정치 스타일입니다. 범죄형 정치인입니다. 이 이재명만은 제압을 해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 측근들, 이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정말 더 신발끈을 동여매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법리도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